10대가 몰던 한국산 현대 아반떼 8개 주 경찰을 따돌리고 30시간 도주. 미 연방수사국 개입.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7년 베테랑 경찰 레이 콜린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영상을 응시했습니다. 총 24대의 경찰차, 3대의 헬기, 그리고 수십 명의 경찰을 한 대의 세단이 농락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게 뭐 포르쉐라도 된다고? 2024년 5월 모든 일은 17세 케빈 라미레즈가 현대 아반떼를 훔쳐 달아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차량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케빈은 도주하는 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뒤에는 5대의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생중계는 순식간에 확산됐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의 생중계 화면에는 점점 더 많은 경찰차들이 뒤따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반떼는 계속해서 거리를 벌려나갔어요. 심지어 고성능 경찰 차량들도 코너링에서는 그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보셨죠? 이 차는 정말 대단해요. 연비도 좋아서 아직 반이나 남았네요. 케빈이 대시보드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당시 방송에 출연한 전직 FBI 요원 마이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세단이 고성능 경찰 차량을 따돌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차량 성능의 차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기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산타바바라 경찰서의 국장 마이클 허친스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차량들이 왜 저 세단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까지 합류한 연합작전이 펼쳐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용의자의 차량은 110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모든 유닛은 91번 교차로에서 대기하세요. 무전이 울려 퍼졌지만 케빈의 아반떼는 그 봉쇄선마저 교묘히 피해갔어요. 추격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아리조나, 네바다, 유타까지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연료 부족으로 교대해야 했고 경찰차들도 주유를 위해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케빈의 아반떼는 계속 달렸습니다. 레이는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했어요. 저게 정말 그냥 아반떼라고? 뭔가 개조했거나 속이는 거 아냐? 그의 동료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차대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어. 2022년식 현대 아반떼 완전히 순정 상태야. 결국 이틀 후 케빈은 연료가 거의 바닥나면서 유타주의 작은 주유소에서 체포됐어요. 그의 체포 장면은 또다시 생중계되어 5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경찰 인터뷰에서 케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이 차가 너무 잘 달려서 계속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몰랐던 성능이 이렇게 좋을 줄은. 미국 전역의 뉴스 채널은 앞다투어 경찰도 잡지 못한 미스터리 세단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차의 반란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공화당 상원의원은 외국 자동차가 우리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레이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17년 경력에 이런 망신은 처음이군.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후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현대차 딜러십 방문객이 300%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경찰도 못 잡는 차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반떼 판매량은 83%나 급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반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CEO 제임스 킴은 난처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어요. 저희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항상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차량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차량이 법을 어기는데 사용되는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달랐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밤마다 스트리트 레이싱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반떼들이 주요 참가자였어요. 아반떼 챌린지라는 불법 레이싱 이벤트까지 등장했죠. 경찰들은 이러한 모임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차량으로는 도주하는 아반떼를 쫓아잡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노조는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외국 차량이 미국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경찰 노조 대표 빌 해리슨의 말이었어요. 폭스 뉴스 앵커 터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 도로에서 한국 차가 미국 경찰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모습입니까?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아반떼 주문이 폭증했어요. 미국 경찰도 잡지 못하는 차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라는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레이는 경찰서 휴게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동료 케이트 윌슨이 커피를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레이, 우리가 쓰는 다찌 차저로는 저 차를 못 잡는다니 말이 돼. 그건 겨우 4만 달러짜리 세단이라고. 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차들은 300마력이 넘는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저 작은 사기통 엔진이 어떻게 우리를 따돌릴 수 있는지. 케이트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현대차 엔지니어들이 주장하길 아반떼의 낮은 무게중심과 균형 잡힌 무게 배분이 코너링에서 큰 이점을 준대요. 그리고 터보 엔진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이 가속에 유리하다고. 레이는 핑면을 찡그리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다찌는 고속 추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레이, 케이트, 내 사무실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샌디에이고 경찰청 국장 로버트 스탠필드의 파격적인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적을 이기려면 적의 무기를 써라. 그가 연방 법무부 특별회의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현재의 차량으로 도주 차량을 쫓는다면 같은 결과를 반복할 뿐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후 뉴욕 경찰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대차를 경찰 순찰차로 도입하자는 제안인가요? 스탠필드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현대차 순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잡지 못하는 차라면 우리도 같은 차를 타면 됩니다. 이 제안은 순식간에 경찰 조직 내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베테랑 경찰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미국 경찰은 미국 차를 타야 한다. 보스턴 경찰청의 30년 베테랑 조지 워싱턴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우리의 전통이자 자존심의 문제다. 레이의 상관 서지 톰스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자존심이 중요한가? 우리의 임무는 법을 집행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야. 어떤 차를 타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지. 회의가 끝난 후 현대차 미국 법인과 비밀리에 협상이 시작됐어요. 경찰 특수사양의 아반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출범했고 미국 내 여러 지역 중 시범 도입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레이가 속한 산타바바라 경찰서가 첫 번째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왜 우리 지역이냐고요? 마이클 허친스 국장이 전체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와 교외, 고속도로와 산악지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도주 사건의 가장 큰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첫 도입 발표 날 경찰서 앞에는 소규모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라. 외국차는 경찰이 탈 수 없다. 와 같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폭스뉴스는 이 장면을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시대착 오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하며 미디어의 분열된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의 17년 파트너 잭 몰리나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난 저 쌩쌩이를 절대 타지 않겠어. 차라리 은퇴하겠어. 그는 락커에 붙은 새로운 순찰 차량 배정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레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선택권이 없어. 잭. 명령이야. 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경찰이 된 게 언제인 줄 알아? 88년이야. 그때는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가 최고였지. 미국산 V8 엔진의 포효를 들으면 범인들이 벌벌 떨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뭐야? 전기밥통 같은 한국차를 타라고? 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대가 변했나 봐, 파트너. 우리도 적응해야지. 인사과 책임자가 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경관. 새로운 순찰 프로그램에 맞춰 파트너도 재배정됐습니다. 앞으로 에이미 로드리게스 경관과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레이는 놀라서 물었어요. 로드리게스. 그 신입이요? 네. 28세 신참이죠. 하지만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차량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함께 근무하세요. 레이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7년 된 파트너십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특수사양으로 개조된 첫 아반떼 순찰차 10대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거의 모든 경찰관이 창문가에 몰려 구경했어요. 백색 아반떼에 경찰 마크와 파란색,
빨간색 경광등이 설치된 모습은 분명 낯설었습니다. 저게 뭐야? 장난감이냐? 누군가 비웃었어요. 저걸로 범인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는 말없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현대 엔지니어들과 경찰 장비 기술자들이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레이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콜린스 경관님. 저는 현대자동차 특수차량팀의 박민호입니다. 오늘부터 적응 훈련을 도와드릴게요. 레이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했어요. 이런 작은 차에 모든 경찰 장비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궁금하네요. 박 엔지니어는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실내는 레이의 예상과 달랐어요. 기존 순찰차들은 후설치된 장비들이 운전석 주변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아반떼의 내부는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무전기, 컴퓨터, 각종 제어 장치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대시보드와 통합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경찰 장비 회사와 협력해 특수 인테리어를 설계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죠. 그때 젊은 여성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콜린스 선배님, 에이미 로드리게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미는 28세로 경찰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년 전에 산타바바라 경찰서에 배치된 신참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와, 이것 봐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맞춤형이네요. 이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나요? 그녀가 박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일반 아반떼와 달리 경찰 업무에 맞춰 특별히 튜닝되었어요. 다음 날 레이와 에이미는 트레이닝 코스에서 기존 다찌 차저와 아반떼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레이는 내심 전통적인 경찰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선 가속에서 다찌 차저가 우세했지만 코너가 있는 실전 추격 코스에서는 아반떼가 더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특히 급회전과 장애물 회피 테스트에서 아반떼는 다찌보다 확연히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레이는 스톱워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무게 배분과 낮은 무게중심이 핵심입니다. 이 차는 달리기 위해 설계됐어요. 큰 출력보다 균형이 중요하죠. 에이미는 열정적으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 차의 코너링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도시 추격에서 큰 이점이 있을 거예요. 첫 순찰 나가는 날, 레이와 에이미는 주차장에서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조롱 섞인 눈빛이었어요. 토끼 사냥은 토끼처럼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 우리도 쥐 같은 차를 타게 됐구나. 베테랑 경찰 마이크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레이는 무시하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아반떼의 시동을 걸자 예상과 달리 조용한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찌 차저의 굉음에 익숙했던 그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 시동이 걸린 거 맞아? 레이가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웃었어요. 네, 선배님. 이 차는 정말 조용해요.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범인들이 우리가 오는 걸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순찰을 시작하자마자 시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반떼 순찰차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금세 첫 아반떼 경찰차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댓글은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대차라니 미국이 망했네 크크. 근데 저거 생각보다 멋있는데. 경찰 디자인이 잘 어울림. 이제 우리 세금으로 외국차를 사준다고? 효율적이면 상관없지. 범인만 잘 잡으면 됨. 레이는 이 모든 소동이 빨리 가라앉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곧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찰 도중 갑자기 무전이 울렸어요. 모든 유닛 10번 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아반떼 도주 차량 발견. 서쪽으로 진행 중. 차량 색상은 검정. 번호판 7ABX913. 이어서 다른 경찰관의 한숨 섞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망할. 또 저 한국 차냐. 레이는 에이미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2분 거리예요. 바로 합류할 수 있어요. 레이는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아반떼 순찰차는 즉각 반응하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와,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네. 현재 도주 차량은 예상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유닛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무전에서 상황 보고가 이어졌어요. 레이와 에이미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멀리서 경광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대의 페트롤카가 검은 아반떼를 쫓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해요. 레이가 말했어요. 그는 무전을 눌렀습니다.
본부, 여기 유닛 11. 현재 아반떼 순찰차로 추격에 합류합니다. 유닛 11. 이해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약간의 조소가 섞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에이미가 갑자기 레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저도 이 차를 몰아봤어요. 이 차의 특성을 알아요. 도주 차량도 같은 차니까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요. 레이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반떼는 코너에서 특히 강해요. 내부 무게 이동이 매우 안정적이라 고속에서도 방향 전환이 쉽죠. 그리고 가속이 순간적으로 나와요.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아마 다음 출구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들은 직선 도로보다 도시 내 좁은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레이는 의심스러웠지만 에이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번 출구를 미리 빠져서 그들을 차단해요. 그들이 28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레이는 무전으로 본부의 계획을 알리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반떼 순찰차는 출구 램프를 놀라운 안정성으로 빠져나갔어요. 일반 순찰차였다면 이런 속도로 커브를 돌 때 불안정했을 텐데 이 차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와, 레이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들은 28번 출구 근처에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에이미의 예측대로 3분 후 검은 아반떼가 정확히 그 출구로 빠져나왔어요. 다른 순찰차들은 한참 뒤처져 있었죠. 지금이에요. 에이미가 외쳤습니다. 레이는 아반떼를 급발진시켰어요. 그들은 도주 차량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레이는 이제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주 차량은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코너를 돌았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이가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에이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차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도 돼요. 코너 진입이 안정적이니까요. 더 깊게 들어가세요. 레이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 반하는 조언이었지만 따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아반떼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았고 도주 차량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저 앞에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도주 차량은 왼쪽으로 틀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 골목으로 가서 앞을 차단해요. 에이미가 지도를 보며 외쳤습니다. 레이는 에이미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좁은 길을 통과했고 예상대로 다른 쪽 출구에서 검은 아반떼와 마주쳤습니다. 도주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순찰차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지며 가로등에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레이와 에이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었어요. 손을 머리 위로. 차에서 천천히 내려. 레이가 외쳤습니다. 운전석에서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차를 탄다고? 불공평하잖아요. 그가 항의했어요. 체포를 완료하고 나서 다른 순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레이와 에이미의 아반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산타바바라 뉴스는 다음날 한국차로 한국차를 잡다 새 전략의 첫 승리라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현대 아반떼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성공적으로 체포한 첫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레이와 에이미는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증 가득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코너링이 좋아? 가속은 어때? V8 엔진만큼 강력해? 조작감은 어때? 운전하기 편해? 레이는 처음으로 아반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같은 도구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첫 번째 성공적인 체포 이후 시범 프로그램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산타바바라 경찰서는 추가로 20대의 아반떼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경찰관들은 새로운 순찰차에 적응해야 했어요. 마이클 허친스 국장은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베테랑 경찰들과 젊은 경찰들 간의 지식 공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레이는 전통적인 추격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맡았어요. 17년의 경험이 담긴 그의 강의는 젊은 경찰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에이미는 새로운 차량의 기술적 특성과 활용법을 베테랑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차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전통적인 경찰차와 다른 운전 방식이 필요합니다. 에이미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했어요. 코너에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늦출수록 더 빠른 출구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테랑 경찰관들이 이런 접근법에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레이의 오랜 파트너였던 잭 몰리나는 훈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체포 소식 이후 그도 마지못해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잭의 첫 번째 아반떼 주행은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이게 무슨 장난감이래. 운전석은 또 얼마나 좁을지. 하지만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코스를 마치고 돌아온 잭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정한다. 이 차는 대단하군.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특히 코너링 안정성은 내가 지금까지 몰았던 어떤 차보다 뛰어나. 현대 엔지니어들과 경찰관들은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통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박민호 엔지니어는 경찰관들의 의견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프레임 보강이 필요하다고요? 범퍼 강화도요? 메모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찰 특수 사양에 맞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보강이 이어졌어요. 도난 방지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추가 프레임 보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찰 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한 내부 디자인은 많은 경찰관들의 호평을 받았어요. 레이와 에이미는 함께 새로운 추격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미러링 추격법이라고 불렀어요. 도주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었죠. 도주 차량이 아반떼라면 우리도 아반떼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고 같은 성능의 차로 추격하면 결국에는 운전 기술과 경험이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어요. 시범 도입 2개월 만에 도주 차량 체포율이 36%나 상승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아반떼나 다른 한국 차량을 이용한 도주 시도는 거의 사라졌어요. 경찰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베테랑들과 신참 경찰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내가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협력은 처음이야. 경감 마이크 존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기술을 알려주고 우리는 경험을 나눠주고 이게 바로 진정한 팀워크지. 레이는 문득 에이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넌 처음부터 이 차가 좋았어? 에이미는 웃었어요. 사실 전 항상 한국 차를 좋아했어요. 제 첫 차가 현대 엘란트라였거든요. 미국 차들은 너무 크고 연비가 나빴어요. 하지만 경찰이 되면 다찌나 포드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차를 경찰 업무에 쓸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란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군. 산타바바라의 성공 사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CNN은 100마를 탄 경찰들 미국 법 집행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아반떼 순찰차의 사진과 함께 적의 무기로 범죄와 싸우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등 대도시 경찰들이 산타바바라를 방문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와 에이미는 갑자기 강사로 발탁됐어요. 저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레이가 마이애미에서 온 경찰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요. 현대차 미국 법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찰 특수사양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어요. 애틀랜타 근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연방, 주, 지역 경찰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CEO 제임스 킴이 단상에 올랐어요.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도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반떼 외에도 소나타, 투싼 등 다양한 차종의 경찰 사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한국 브랜드들도 경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기아는 K5 순찰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했고 제네시스도 고급 수사용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차량 제조사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포드, 다찌, 쉐보레는 아메리칸 퍼스트 캠페인을 시작하며 자국 경찰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거리는 미국 차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어요. 백악관의 입장도 미묘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미국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차의 국정 문제는 점점 더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법 집행 기관들은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어요. FBI와 주 경찰들은 현대차의 대규모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현대는 조지아 공장에서 경찰 특수사양 차량 생산 라인을 확대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백마 부대 화이트 호스 스쿼드라는 밈이 확산됐습니다. 백색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들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새로운 경찰차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할리우드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어요. 인기 액션 영화 라스트 체이스는 촬영 중이던 추격 장면을 전면 수정해 현대 아반떼 경찰차를 등장시켰습니다. 레이와 에이미는 영화 세트장에 초대받아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당신들은 전설이에요. 영화 감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찰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요. 레이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산타바바라로 돌아온 그들을 국장이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정규화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규 순찰차는 아반떼로 배정됩니다. 경찰서 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저항이 있었지만 대세는 바뀌었어요. 많은 경찰관들이 이제는 아반떼를 타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체포율이 높아지고 추격 사고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반대 의견은 점점 잦아들었어요. 레이의 오래된 파트너 잭 몰리나조차 변화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레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 순찰차도 바꿔줄 수 있을까? 아반떼로 말이야. 레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넌 평생 닿지만 탄다고 하지 않았어? 잭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 변하는데 나도 변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작은 차가 운전하기 꽤 재밌더라고.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었어요. 미국 경찰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백마부대는 이제 현대화와 효율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레이와 에이미가 있었습니다. 아반떼 순찰차의 영향력은 경찰 조직을 넘어 더 넓은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했어요. 장난감 회사들은 아반떼 순찰차 미니어처와 완구를 출시했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할로윈에는 많은 아이들이 백마부대, 경찰 의상을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경찰 아반떼 장난감만 달라고 해요. 한 학부모가 레이에게 사인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TV에 나온 이후로 우리 아이의 영웅이 됐어요. 레이는 여전히 이런 관심이 어색했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편 스트리트 레이싱 문화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찰과 같은 차를 타면 더 이상 재미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불법 레이싱 모임에서 아반떼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백마를 피해라라는 문구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습니다. 도주 시도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경찰이 자신과 같은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매거진 모터 트렌드는 왜 한국차가 경찰 추격에 이상적인가라는 제목에 깊이 있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는 아반떼의 균형 잡힌 실시, 즉각적인 반응성, 예측 가능한 핸들링이 추격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잡힌 도주 운전자들의 인터뷰 모음은 특히 흥미로웠어요. 거울을 봤는데 똑같은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체포된 19세 청년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현대차는 마케팅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도주에 능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할까요? 아니면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할까요? 결국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능이라는 중립적인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산타바바라 경찰서의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영상에는 레이와 에이미가 아반떼로 훈련하는 모습과 실제 추격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놀랍게도 다른 나라 경찰들의 문의가 현대차 본사에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본사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사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레이와 에이미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겠다는 제안을 가져왔어요. 이건 미국 드림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유명 제작자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전통에 도전해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낸 이야기죠. 에이미는 영화화 제안에 흥분했지만 레이는 조금 망설였어요. 우리는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웅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백마부대는 이제 단순한 경찰 프로그램을 넘어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도주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반떼는 이제 도로 위의 권위가 되었고 경찰차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었어요. 미국 도로의 풍경이 영원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아반떼 열풍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 경찰 컨퍼런스에 레이와 에이미가 특별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그들의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경찰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경험은 단순한 차량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이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문제 해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적응하고 혁신해야 하죠. 에이미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주 차량과 같은 언어로 대화합니다. 그들의 도구를 이해하고 그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캐나다 연방경찰과 호주 빅토리아 경찰 대표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도 현대차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유럽 경찰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경찰 대표는 약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이 유럽차 대신 한국차를 선택했다고요? 메르세데스와 BMW는 오랫동안 최고의 경찰차로 여겨져 왔는데 말이죠.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경찰 특화 모델을 서둘러 개발하기 시작했고 마케팅에서도 유럽의 전통과 기술력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차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은 일본에서 벌어졌어요. 일본 경찰도 한국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쿄 경시청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국적보다 성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열광적으로 보도했어요. 미국 경찰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자부심, 한국 자동차, 세계 경찰을 사로잡다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현대차는 레이와 에이미를 한국 울산 공장에 특별 초청했어요. 그들은 아반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경찰 특수사양을 개발하는 워크숍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거 정말 믿기지 않네요. 엔진 조립 라인을 지켜보며 에이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타는 차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니. 한국 기술진들과 미국 경찰의 협업으로 인터폴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컨셉카가 탄생했어요. 이 차량은 국제 경찰 조직의 니즈를 반영한 특수 모델로 다양한 국가의 경찰 장비와 호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글로벌 경찰차 시장은 1년 만에 완전히 재편됐어요. 기존에는 경찰차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이 급격히 점유율을 잃었고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판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법 집행 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경찰차는 항상 권위와 전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효율성과 혁신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경찰 장비 협력 프로그램 논의가 시작됐어요. 양국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더 발전된 법 집행 기술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레이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저 도주 차량을 잡으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우리는 그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라 글로벌 법 집행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레이 자신도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현대차 순찰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의 책상에는 레이 콜린스, 특수순찰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행정직을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레이가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에이미에게 말했습니다. 난 그저 거리의 경찰이었을 뿐인데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배님은 이제 변화의 상징이 됐어요. 베테랑의 경험과 새로운 접근법을 조화시킨 사람이니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의 오랜 파트너 잭 몰리나는 개인 차량까지 아반떼로 교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레이가 잭의 새 차를 보며 물었습니다. 잭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매일 그 차를 타다 보니 내 생각도 바뀌더라고. 집사람도 시승해보고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 연비도 좋고 운전도 편하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레이의 가족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학에 입학한 그의 아들 마이클이 졸업 선물로 아반떼를 요청한 것이죠. 아빠, 아반떼 스포츠 모델로 사주면 안 될까요? 마이클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캠퍼스에 아빠가 경찰 아반떼 타는 걸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정말 멋지다고 해요. 레이와 에이미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 경찰 아카데미 공식 커리큘럼에 편입됐어요. 차량 미러링 전략은 경찰 교육의 정식 과목이 되었고 전국의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경찰들의 기술적 지식과 젊은 세대의 적응력이 만나 새로운 경찰 문화가 탄생했어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레이는 종종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는 17년 동안 배운 것보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달았어. 주말에 레이는 아내 다이앤과 함께 산타바바라 현대 딜러십을 방문했어요. 우리도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가 제안했습니다. 다이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현대차를 사겠다고? 2년 전만 해도 절대 한국차는 타지 않겠다고 했잖아. 레이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특히 직접 경험해보면 그들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어요.
다이앤도 차의 승차감과 기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 기능들, 우리 렉서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퇴직 후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레이는 에이미에게 조용히 고백했어요. 현대차 경찰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어. 내 경험을 활용해 더 나은 경찰 차량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17년 전 첫 순찰을 나갔던 날을 떠올리며 레이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당시 그는 크라운 빅토리아를 타고 있었고 미국산 차만이 진정한 경찰차라고 굳게 믿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변화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레이는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도주 사건 1주년 기념식이 산타바바라 경찰서에서 열렸어요. 행사장에는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연방, 주정부 대표들과 현대차 임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레이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1년 전,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단 한 대의 차가 미국 전역의 경찰력을 무력화시켰죠. 그날 저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행사장 뒤쪽 문이 열리고 케빈 라미레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18살이었고 그날의 도주 사건의 주인공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케빈은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결과적으로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네요. 법원의 특별명령으로 케빈은 지역 청소년 안전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레이와 케빈이 함께 학교를 방문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주하지 마, 책임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레이가 설명했습니다. 케빈의 경험을 통해 10대들에게 무모한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죠. 백악관에서는 교통안전 혁신상 시상식이 열렸고 레이와 에이미가 초청됐어요. 대통령은 그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분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산타바바라 경찰서 앞에는 첫 번째 아반떼 순찰차가 전시대에 놓였어요. 그 아래 놓인 동판에는 변화의 시작, 2024년 5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조롱의 대상이었던 차량이 이제는 역사적 상징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신입 경찰관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우리가 탈 차는 현대차인가요? 그들에게 아반떼, 순찰차는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은퇴를 1년 앞두고 종종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도전이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했고 해결책을 찾았을 뿐이에요. CNN 다큐멘터리 촬영 중 인터뷰어가 레이에게 물었어요. 하나의 도주 사건이 미국 도로의 풍경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도로의 풍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래왔으니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게 됐죠.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진보의 시작입니다. 백색 아반떼 순찰차는 이제 미국 전역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혁신과 적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대의 도주 차량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 대의 도주 차량이 미국 경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은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도전이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